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254페이지. 총칙에 2번 법의 재정 목적 있죠? 읽어두셔야 돼. 재정 목적이니까. 큰 내용은 없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첫째 줄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또는 뭐 허가는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넣었기 때문에 허가 들어간 거예요.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 며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는 앞면에 있다.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 똑같죠. 그래서 나중에 목적 조항을 시험에 물을 때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재정 목적이다. 그건 구분하셔야 돼. 지금까지 수업 노트 다 하신 분 계시죠? 수업 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다음 주 정도 해가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보시면 뭐 어쨌든 공부할 만해요. 2차는 요약집 가지고 가셔야 돼. 5, 6월 달에 공법은 요약집 가지고 수업하실 거예요. 요약집이 잘 돼 있고 하니까. 공법은 법이 개정된 책이 개정 안 된 책이 많아요. 공법은 정말로 엉망인 책이 많아. 세법과 두 과목 특히. 그나마 여기 우리 조창현 선생님이 고치고 해가지고 요약집은 수업 시간에 고치는 거 있던가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좀 안전한 책이에요. 저기 울산에 저기 어디 뭐 저 남구에 있는 학원 2개 있죠. 그쪽 학원에 책을 1개는 엉망인 책이 있어요. 세법도 엉망인 책이 많고 세법도 책이 우리 학원의 세법 책은 좀 고치시던가요? 시험 외적인 게 좀 들어가 있다 하시더만 선생님이. 그 책을 쓰신 분이 주로 쓰신 분이 세무사 지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 나중에 정다시면 그분이 이제 중개하는 사람 대상에 세법 실무를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중개에서 수업도 하지만 세무사니까 세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필요한 막 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시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책이 좀 들어있는데 하자는 별로 없고 공법은 개정법인데 개정이 안 되는 게 많고 시중에 책이. 이제 요약집까지 2차 과목은 저도 요약집이 한 7, 80% 기본서는 한 조금 볼 거예요. 2차 과목 요약집 보셔도 돼. 필요하면 이해 안 되시면 기본 찾아가시면 돼. 참고 삼아 놔두시고. 1차 과목은 계속 기본서 가지고 하시겠죠. 자, 용어의 정의 밑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용어의 정의가 6개 있었다. 여기도 용어 정의를 꼭 체크하셔야 돼. 그 어려운 것은 아닌데 1번에 부동산 밑줄.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하고 뭐만? 토지 건물만. 그럼 비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으로 몇 개? 5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중개 대상으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고. 부동산은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물만. 좀 더 교재 나와요.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 부동산 등 밑줄 등. 부동산 등자 붙으면 부동산이 뭐하고 뭐? 토지 건물하고 뒤에 부동산을 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합쳐서 뭘 한다? 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부동산 나오면 뭐하고 뭐? 토지 건물만. 부동산 등 나오면 권리까지 다 합친 말이에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작년까지는 매도 매수인만 했는데 누구도 포함?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 말은 외국인 토지법에 있던 외국인도 싹 다 어쨌든 토지 건물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외국인 등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밑에 4번에 외국인 등은 정의가 다시 되어 있죠. 외국인 등은 옆에 페이지 박스에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1번하고 2, 3, 4, 5번을 구분하시면 돼. 1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외국인이요. 그 외국인 등 안에는 그 7가지가 다 외국인 등인데 일단 1번은 외국인 개인이요. 개인. 2번, 3번, 4번, 5번은 외국 법인이요. 2번은 외국의 법령 밑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법인단체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설립 근거법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무조건 외국 법인,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고. 근데 3번, 4번, 5번은 3번에 보시면 사원 구성원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누구? 외국인.
그 회사 전체 사원수, 구성원수를 따져보니까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외국법인. 4번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등 누구?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누구? 외국인. 인 법인단체도 외국법인에 속하고 5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누구? 외국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법인이 둘째 줄 자본금액이 얼마? 2분의 1. 의결권이 얼마?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외국법인. 그럼 2번하고 3, 4, 5번을 또 같이 구분하셔야 돼. 2번은 어떤 법령?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사원수, 구성원수, 임원수, 자본금액 따진다. 2번은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액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외국법인. 그럼 3, 4, 5번은 법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이든지 외국법이든 관계없이 사원, 구성원 수가 얼마? 2분의 1 이상.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등인, 임원이 얼마? 2분의 1 이상. 자본금액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외국인 개인하고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때는 외국법인에 속한다고. 그 시험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나 하면 아무것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외국법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도 구성원 사원의 2분의 1 미만이 2분의 1 미만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법인단체는 외국법인이 아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고? 안 따지고 무조건 외국법인에 속한다 이렇게.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액 따지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설립되었다 하여도 그때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그때 외국법인. 설립 근거법 자꾸 쳐다보니까 또 해야 되겠다. 2번은 외국법인 할 때 법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외국 법령 나오면 3, 4, 5번처럼 따질 필요 없이 외국법인. 예? 3, 4, 5번은 외국 법령이 아니어도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법인 그 말이에요. 밑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싹 다 누구요? 외국인 등이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개정된 것이 박스 밑에 2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부터 먼저 나오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바뀌었어요. 1번에 부동산 뭐하고 뭐? 아니 용어의 정의에서 부동산은 뭐하고 뭐? 부동산 나올 때마다 토지 건물 적으시라고. 토지 건물 어떤 계약? 매매 계약만 신고해.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가 누구였으니까? 매도 매수인이었으니까 외국인 포함해서 매매 계약은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은 신고한다 그 말이고. 2번 체크하시고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처럼 법이 7개 좀 이따 나와요. 등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뭐하고 뭐?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 그게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 말은 작년까지는 시험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토지 건축물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신고하는 게 똑같았다고 1번. 작년에는 권리가 있었는데 권리도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주택법은 주택 건설 공급 계약이요. 주택법은 상가와 관계없죠.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얻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주택법에서 분양권이라는 말을 쓰죠. 공급계약.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계약하면 취득하는 것이 뭐? 분양계약하면 취득하는 것이 분양권 매매계약할 때 신고하십시오 하고. 정비법 배우시죠? 정비법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올 거 아니야.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있나요 없나요? 입주권 매매 계약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 작년까지는. 그 지금은 2번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은 부동산은 뭐하고 뭐?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도 신고하라. 그 말은 작년까지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도 분양한다. 상가도 분양한다. 주택도 분양하잖아요.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도 신고하라. 그 말은 처음으로
회사하고 분양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공급은 실무로 표현하면 분양이요. 공급 계약은 처음으로 택지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을 한 것도 분양도 매매가 아니에요. 나한테 팔아라 그 말 아니야? 분양해라 이 말 아니야? 이것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고. 최초 공급 계약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계약해서 분양 계약해서 취득한 뭐도 분양권도 팔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신고하고 최초 공급 계약도 신고하고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근데 공급 계약은 주택 공급 계약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니까 토지 분양 계약, 상가 분양 계약, 주택 분양 계약 다 신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좀 이따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니까 2번 체크해 두시고 3번 보시니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뭐 어쨌든 계약은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다시 위의 2 법이 7개 정도 나와요. 2 어떤 계약? 2번에서 어떤 계약? 공급 계약 했죠. 분양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뭐하고 뭐 토지 건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에요. 그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권이니까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나 똑같은 것이 바로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와야 되겠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입주권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어떤 계약? 매매 계약 신고하래. 됐어요? 밑에 박스 밑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 있죠? 1번에 부동산은 뭐하고 뭐 토지하고 건물 말이니까 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매매 광업재단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1번 토지 건축물 매매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면 신고하죠. 토지 건축물 전부 매매하든지 공유물이면 지분도 팔 수 있다 없다. 어쨌든 토지 건물 지분 매매도 토지 건물 매매니까 신고 대상이다. 둘째 줄 뒤에 토지인 경우 토지가 농지든지 임야든지 무조건 매매하면 신고하라 그 말이고 건축물도 용도가 주택이든지 상가든지 공장이든지 어쨌든 토지 건물이면 매매 계약 다 신고합니다. 신고는 어떤 계약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하지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넘겨보시고 2번이 별표입니다. 부동산 뭐하고 뭐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 최초 분양 계약한 것도 신고하는데 법이 쭉 나와 있잖아요. 법이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나와 있죠. 따라서 둘째 줄 토지 건물에 대한 최초 분양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그 근거법이 쭉 나와 있잖아요. 밑에 그죠? 도정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은 상가 분양에 관한 법입니다. 상가에 관한 법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택지개발 촉진법은 택지겠죠. 토지겠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은 공장에 관한 것. 어쨌든 토지 건물이면 토지 분양계약, 상가 분양계약, 주택 분양계약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3번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도 신고한다? 토지 건축물 분양계약해서 분양권도 신고하죠? 분양권도 신고하고 분양권 매매계약도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도 신고한다. 1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뭐하고 뭐 토지 건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도 다 매매하면 신고한다 그 말이죠. 정비법 나오면 뭐 2번 입주권 매매도. 그래서 2번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뿐만 아니고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됐나요? 4번에 거래 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와의 관계 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 밑줄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할 수 있잖아요. 토지 매매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정이 토지 거래 허가 받더라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2번 나왔고, 둘째 줄 농지 매매 계약할 때 농지법 나중에 배우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해요. 농지도 토지죠. 매매 계약했다. 농지증 받는 거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든지 농지든지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면 다 신고하라고. 허가 받든지 관계없이 농지증 관계없이. 됐어요.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다시 교재 봅시다. 연결해서. 자, 보세요. 암기사항이 지금 이제 목차가 항상 머리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안에는 세 파트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있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럼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정리하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계약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고 대상 보니까 부동산 몇 개? 부동산은 뭐하고 뭐? 토지하고 건물만. 그러니까 중개 대상으로 몇 개인데? 5개인데 나머지 3가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다? 최근에 시험 2번 나온 거 이게 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법에 승한 중개 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모두 신고하는 거 아니죠? 네. 모두 신고해야 한다? X. 모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O. 그렇게 2번 나왔다고. 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은 2가지죠.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추가된 것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공급 계약도 신고한다? 네. 부동산 공급 계약이니까 토지 공급 계약, 상가 공급 계약, 주택 분양 공급계약도 신고해요. 네. 이게 중요해요. 최초 공급계약도 신고하라 이렇게. 권리는 토지 분양권 취득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한다. 토지 분양계약 했잖아요. 상가 분양계약, 주택 분양계약 했죠. 토지 건물에 대한 분양권 어떤 계약? 분양권을 어떤 계약? 매매 계약도 신고한다. 최초로 처음에 분양 계약한 것도 신고하고 분양 계약에 취득한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도 다시 판다. 신고하는 거예요. 정비법상 입주권이 있다 없다? 입주권 매매도 신고해요. 신고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 말은 매매가 아닌 교환 정의 어떤 행위도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최초 공급 계약도 신고 대상인데 공급 계약은 주택 분양 계약만 한 거 아니에요? 토지 건물인 부동산 공급 계약이니까 토지 공급 계약, 상가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주택 분양 계약 다 신고하고 분양 계약에서 취득한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 다시 뭐 한다고? 매매할 때 다시 하고 정비법상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 추가된 게 또 있어요. 신고는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이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입주권 매매 계약을 부동산 통하지 않고 매도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가 둘이 직접 계약할 수도 있다. 거래 당사자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부동산 통한 바가 없죠. 공법상의 행위는 다 공동이에요. 이거 공법상의 행위 아니야? 시군구에 가서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 주겠다 그 말 아니야? 토지 거래 허가 신청도 시군구에 가죠? 허가받지 않으면 제재 주겠다. 이 공법 아니야 이게. 네. 공동으로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매도 매수인 계약 당사자 직거래했다면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기관이라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있죠? 공사 같은 것. 국가기관 등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었다. 그 원칙은 부동산 증을 통한 거 아니에요? 원칙은 당사자가 했다면 공동신고해야 하는데 일방이 국가기관 등이면 누가 신고해야 되는가? 공동신고 아니고 국가기관 등이 신고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일반 개인은 공동신고 아니니까 그래 당사자 모두 공동하면 안 돼요. 국가 등이 일방이다. 공동신고하면 안 돼요. 누가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공동신고가 원칙이죠.
원칙인데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매매 계약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누가 팔기 싫어요? 매도인이. 묶여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매수인이 부담이 클 거 아니야. 일방이 거부할 수 있다. 원칙은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매도 매수인 중에서 일방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일방이 거부하면 공동 신고 안 되네. 그럼 공동 신고해야 할 의무는 있다. 일방이 거부하겠다가 난 신고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일방이 거부하면 예외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는 허용하는데 추가된 요구를 꼭 기억하시라고.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 공동신고 틀렸어요. 누구만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일방이 거부했습니다 하는 말은 국가기관에 없는 거예요. 일방이 거부했다 나오면 그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고 원칙은 공동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 나오면 국가 등이 일방이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공동신고하면 안 돼요. 보통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니까 여기도 당사자 공동하면 안 돼. 국가기관 등 나오면 국가기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거래 당사자가 시작하면 이때만 공동신고해야 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혼자서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중개할 수 있지만 보통은 공동 중개하는 경우가 많죠. 물건지 부동산하고 손님 데리는 건 달라서 공동 중개하는 경우가 있죠. 공동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중개했습니다 나오면 이때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아시겠죠? 공동 신고는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거래 당사자가 나오면 매도 매수인 공동으로 중개했습니다 나오면 공동. 나머지는 국가기관 등 나오면 국가기관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는 당사자와 공동하면 안 된다고. 여기 추가된 거예요. 그럼 신고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할 것인가? 방금 전에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한다. 농지증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라. 그러면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하라 그 말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배우시겠지만 토지에 대한 투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올라간다. 투기 잡아야 되겠죠.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허가증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약했다면 매매 계약한 내용 그대로 신고 넣으라고. 내가 가격을 검증해보고 이대로 세무서 넘겨가지고 세금 매기겠다 그 말입니다. 세금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최초 공급 계약한 것도 신고하니까 이제 세금도 좀 걷어드리겠죠. 분양 계약한 것도. 그래서 제도가 취지가 토지 거래 허가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라 그 말이니까 언제부터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자, 두 번째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등록관청을 했다. 시군구청장을.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시군구청장 이름이 등록관청 아니야?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배우시는 업무는 중개 업무라고. 중개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중개 업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거래가대로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세금 매기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신고제도네. 신고관청이 났습니다. 신고관청이 시군구청장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도 시군구청장 똑같은데 기준이 달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 특광도 할 때 다 기준이 중개사무소 기준이에요. 중개사무소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부칙의 업무지역도 사무소 특광도이고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례로 정한다. 중개사무소 특광도 조례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무조건 사무소 시군구 사무소 놔야 돼. 여기는 중개업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아니요? 이게 기준이라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다. 중개사무소가.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누구요?
남구청장이죠. 남구의 가계 도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저기 동구에 있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 가서 하라고? 동구에 가서 하라고. 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남구에 가게 두고 중개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하고? 남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하고? 동구청장이.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 여기는 사무소. 꼭 구분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신고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면, 공급 계약이면,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이면 면적 제한이 있어요. 지금 지역 제한이 있어요. 내외국인. 다만 외국인은 제외 이런 말 없어. 그래서 용어 정의가 지금 앞에 나왔던 것이 거래 당사자 아니면 매도 매수인에 누구도 포함, 외국인 등도 포함이다. 그러면 외국인 개인도 매매 계약이 때문에 신고하라 그 말이고, 외국 법인도 신고하고 외국 정부도 신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토지 건물 매매 계약한 경우이면 면적 관계없이 지분만 매매해도 신고하고 내외국인 관계없이 신고하고,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되고 농지증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실 때 뭐 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렸다 그 말이야. 뭘 해도 허가 받아도 농지증을 받아도 신고는 해야 한다. 예외가 없다. 이게 신고 대상이에요. 시험에 꼭 나올 때 최초 공급 계약도 신고합니다. 박스에 문제 나오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가 아닌가 몇 개인가 골라봐라. 이렇게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 매매 신고해야 하네요. 토지 분양 계약, 상가 분양 계약, 주택 분양 계약 합니다. 신고 절차가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다 그 말은 계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하라. 그게 신고 절차입니다. 뭐 한 때 며칠 이내에 뭐 하라 이게 절차예요. 사무소 이전한 때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고? 2월 10일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과의 고용관계 종료돼. 종료는 뭐예요? 해고제죠. 종료한 때 며칠? 10일 이내에 이게 뭐 한 때 며칠 뭐 이게 절차예요. 그러면 신고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뭐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을 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할 때 신고할 때 가져갈 서식이 있다. 그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예요. 그러면 결국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제출하라. 이게 신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해와라 그 말은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다 없다? 신고서를 적어와라 그 말은 법에 정한 신고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적어와라 그 말 아니야? 암기사항 첫 번째가 신고사항을 암기하셔야 돼. 지금 신고하는 시점이 매매계약 전입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고 합니까? 어떤 가격? 예전 가격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고. 신고서를 작성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묻는 것이 서명 및 할 것인가 서명 또는 할 것인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틀어서 서명 및 하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하고 설명서 두 가지면 서명 및 날인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뭐? 전속중개계약서 반드시 의해야죠. 뭐? 서명? 거래계약서 설명서 아니면 다 또는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제신고서? 다 또는이요.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이런 거 가지고 함정을 파는데 이거 민법처럼 풀면 되겠냐고. 민법처럼 사건 사례가 많아가지고 뭐 사건을 다 필요 없어요. 신고해야 한다 또는 및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버리면 또는 및을 함정을 안 짚어놓으면 다 틀립니다. 빵점이. 민법처럼 절대 문제 푸시면 안 돼.
제출해야 한다 할 때 제출할 때 뭐만 가져가면 되는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원칙입니다. 신고서만 가져가면 된다. 그 말은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원본 가져오라 이런 말이 없어. 뭐만 가져가면 된다고? 신고서만. 그러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 있다고. 그러면 신고하는 방법은 출력해가 직접 작성해서 시군구 갔다 오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고 해당 사항을 입력시키고 공인인증서 있나요 없나요? 전자서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인터넷상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서명 뭐? 또는 날인하여 뭐만 가져간다? 신고서만. 방법은 전자문서 가능하다. 이런 것들 함정이에요. 여기 이제 신고해야 한다 말이면 신고 의무자가 자 다시 속에서 거래 당사자가 시작하면 누가? 거래 당사자가 언제 호흡이 맞을까? 거래 당사자가 거래 계약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뒤에 날만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방이 거부했습니다. 나올 때 예외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기관 등이 나오면 누가 신고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였습니다 할 때만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도 공동신고죠? 여기도 공동신고죠? 그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단 말이 뭐인가? 신고서를 작성하죠?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공동으로 서명 요게 공동신고 개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공동으로 신청하라는 말은 신청서에 공동으로 찍어가라 그 말입니다. 공동으로 서명 및 하면 안 돼요. 제출은 당사 중 아무나 1인이 제출합니다.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고서만 가져가면 돼.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다. 예외로 일방이 거부한다. 매도인이 자기가 판 토지 가격이 계속 급등해요. 지금 팔기 싫다. 지금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도 계약을 깨고 싶다고. 매매 계약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고를 거부해 매도인이. 그러면 거부하지 않은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가니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가져가야 되겠네. 그러면 관할청에 신고서 들고 가니까 법에서는 공동으로 찍어와라 돼 있잖아요. 한 사람 빠졌네.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하러 가는 매수인은 나하고 매매 계약한 매도인이 있는데 매매 계약한 후에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신고를 못 하겠답니다. 거부하는 사유서 들어가야 돼. 일방이 거부한 사유서 들어가야 돼. 그럼 매도인이 거부했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니야? 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 위반이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거부한 사람은. 그러면 신고를 받고 신고관청이 신고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다고. 그럼 매수인이 지금 매도인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적어 왔잖아요. 그럼 매도인에게 500만 원 과태료 줘야 될 거 아니야. 줄 때 확인해 봐야지. 네가 적어온 사유서에 적혀 있는 매도인이 거부했다 적어 왔는데 매도인이 네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지를 확인해야지. 매매 계약도 안 했는데 제재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유서에 적혀 있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때 예외로 뭘 가져오는가? 계약서 사본을 이때 첨부한다고.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할 때 뭐만 가져가고 신고서만 가져가고 사본 원본이 필요 없는데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단독 신고한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국가 등이 나오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공동 신고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된다. 뭐만 가져가면 돼?
신고서만 가져가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개공이 신고해야 한다. 요거부터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죠? 그 말은 당사자 공동이 아니죠?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하죠? 서명 또는 날인 하겠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개공만 하면 될 것인가? 당사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기억하시면 서명 날인도 누구는 필요 없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가 없어요.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고서만. 전자문서 가능해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신고한다? 공동 신고하니까 신고서에 공동으로 뭐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 매매 계약한 것을 신고할 때는 누구 도장만 들어간다고요? 개공만. 당사자 필요 없죠? 좀 더 보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매매 계약서 교부했잖아요. 신고를 했잖아요. 매매 계약, 신고한 매매 계약이 신고한 다음에 합의 해제될 수도 있다. 중도금 잔금을 안 넣어버리면 채무불이행 해제될 수 있죠.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 신고는 매매 계약 한 때 신고하라 그 말이니까 누구 도장만? 개공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서 해제 등의 신고서를 개공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가 있다고. 개공이. 그러면 해제 신고를 하러 개공이 대신 갈 수는 있지만 개공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도장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기 도장만 들어가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깨버린 결과가 되니까 이때는 누구 도장까지? 당사자 모두 도장이 필요하다. 이거 비교하셔야 돼. 거래계약 신고서를 개공이 제출할 때는 누구 도장만? 해제 등 신고서를 개공이 제출할 때는 누구 도장까지? 당사자가. 이런 걸 비교해서 나중에 시험에 문다. 그런데 의무자가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가든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국외 뭐 출장 중이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시골에 있는 어르신이 농지 매매 계약했다고. 시군구까지 나오기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신장로에 또 자전거 타고 나오시다 넘어지신다고. 컴퓨터 할지 사정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법 공부하실 때 이해가 안 돼. 극단적인 일을 한 개 가지고 계시면 돼. 어제 우리 시험 문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지 않는 법조문이 있다 없다? 있죠. 이건 극단적인 일을 한 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신고서 제출은 기한이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의무자가 직접이든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다. 경우에서 신고서 제출만큼은 대리인 통해서 대행할 수 있어요. 뭐만 대행한다고? 신고서 제출만 대행해요. 제출만. 그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할인은 당사자나 국강이 하고 대행은 제출만 갖다 주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행 나오면 무조건 묻는 게 뭐인가? 신고 방법은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어요. 대리권도 증명해야 되니까 대행 나오면 전자문서 포함 제외.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이면 당사자 중에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했죠? 제출은 누가 한다고? 일반할 때 제출만 대행하니까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하면 돼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사이다. 누가 대행할 수 있겠는가? 소공만. 소공만 대행할 수 있지. 고용이 묶어버리면 안 돼요. 고용이 묶어버리면 보조원도 포함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전자문서가 안 되니까 직접 갔다 와라 그 말 아니야?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 제출하러 갔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하러 가면 시군구청장은 일단 신고서 받았잖아요. 신고서 받았는데 의무자가 직접 갈 수도 있나요? 없나요? 의무자 직접 갈 수 있죠. 그러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사람도 당사자 도장이 있고 가져간 사람도 당사자 가져갔으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사람하고 신분자가 똑같잖아요. 지금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데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서에 누구 도장이 있고? 개공. 신분증도 누구? 개공 신분증 보여주면 나오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대리인이 가잖아요. 지금 대리인 가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사람 도장은 당사자 도장이거나 개공의 도장이 있는 거 아니야? 신분증은 누구 신분증을 보여줘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줄 거 아니야.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니까 시군구청장이 맞춰봤겠죠. 신고서에 적혀있는 사람하고 대리인하고 같아요? 그럼 당신 누구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매매 계약한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대리권 증명하라고.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는 위임장이야. 일반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대리할 때, 계약 자체를 대리할 때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이 들어가야 돼. 대리권 준 사람 이름이 뭐예요? 대리권 수여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본인 아니야. 본인이 위임장, 위임을 줬습니다. 위임장은 내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 라고 본인의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위임장에 적혀있는 인감이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 인감인지 확인하려면 인감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는 것이 보통 대리권 증명하는 것인데, 여기는 신고에서 대행은 뭐만 대행해요? 갖다 주고 와라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 계약을 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민법으로 치면 사자하고 비슷하네. 사자. 심부름 하는 사람. 갖다 주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가 조금 달라요. 이거 시험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잘 나오진 않지만, 위임을 준 사람이 개인 간의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인이면 위임장을 적는데 인감도장 찍을 필요 없이 자필 서명만 하면 돼. 법인이 매매 계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으면 법인은 취득주체가 법인이니까 법인의 인감을 찍어야 돼. 인감 나오면 반드시 뭐가 첨부돼야 돼? 인감 증명서. 자필 서명은 자필 서명한 사람이 대리권 준 본인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신분증 4번 있죠?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4번을 첨부하면 돼요. 어쨌든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하러 직접 갈 때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하다. 위임장이 필요하다. 나중에 8월 가서 개인인가 법인인가 이걸 한번 구분해서 가시면 되고. 그런데 개업 공인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이면 누가 대행한다고요? 소공이 대행하러 간다고. 소공은 대리인 자격이지만 법에서 누가 똑같이 취급하는가? 개공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럼 개공이 직접 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개공은 직접 가면 본인 신분증만 보여주고 나오면 되죠. 소공도 본인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지 위임장이다 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서 안에는 법에 정한 신고사항을 다 적어왔겠죠. 신고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보완하게 하면 되죠. 이거 작년에 처음 나왔고. 시군구청장은 신고서에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면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게 신고서 적어왔으니까 신고서에 적혀있는 내용, 신고 내용이 실제 계약한 계약 내용하고 사실하고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주목적은 실거래가대로 신고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서 결과를 세무서에 넘겨서 세금 매기라 그 말이니까 주로 확인하는 것이 뭐이다? 당사도 확인 다 하지만 신고 가격이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신고서에 적어온 가격이 3억 원의 매매계약 실제 거래 가격 3억 원에 적어왔다고. 그러면 네가 적어온 가지고 온 신고서에 적혀있는 3억 원이 실제 계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하고 대조해보면 돼? 매매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3억대로 매매 계약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도 입금되어 있는 돈도 3억대로 입금되어 있겠네 지금. 그러면 3억대로 매매 계약해서 신고 들어왔을 거니까 3억대로 입금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매매 가격을 매매 대금을 신고서에 적혀있는 만큼 3억대로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입금표 가져와라, 통장사본 가져와라 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두 가지 계약서 제출 요구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뭐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계약 쓰겠나요? 입금표겠나요? 만약에 실제 계약은 4개 계약할 수 있잖아요.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실제 계약은 4억이라고. 그러면 3억짜리 신고 들어왔다면 3억짜리 계약서 가져와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4억짜리 계약서 두고 당사자 다시 모이거나 부동산에 모여가 3억짜리 계약서 쓰는 건 쉽다 어렵다? 좀 쉬울 거예요. 좀 쉬워. 그러니까 이건 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돼. 그런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인 입금표나 통장사본, 대출 계약서 가져오라 했는데 못 가져왔다고. 그럼 실제 요대로 계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3천만 원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틀어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빼고 나머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려면 얼마? 500만 원. 그럼 신고 사항을 확인했나요 지금? 확인했다면 신고하겠다. 확인해 보시고 신고 필증을 발급해달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즉시 발급이라고 했다. 즉시를 해버리니까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고. 즉시 지체 없이는 다른 거 아시죠? 즉시란 개념은 작년처럼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하라 할 때는 신고 필증 발급 업무보다 시군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 하지 말고 바로 하라. 그 즉시요. 지체 없이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거 하고 할 수 있는 게 지체 없이. 공무원한테 좀 더 편의를 주는 게 뭐예요? 지체 없이. 즉시란 말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한 게 있었다고. 휴업 신고했죠? 재개할 수 있죠? 재개하려 보니까 뭐가 비어있다? 등록증 비어있죠? 재개 신고하러 가야지. 재개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등록증 찾으러 왔다 그 말이야. 등록증 며칠 이내 반환. 그거 적시 하나요. 나머지는 다 뭐? 지체 없이. 적시 아니요. 저게 부동산 하시는데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중개한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없나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 발음은 잘 안 되는데 또 쓸데없이 또 쓸자 또 발음 또 한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울말티 좀 배우려고 설명드릴게요. 슬픈 계절 아니요. 야가 생각나네. 뜨겁게. 친구들이 각지에 있는 친구들 보면 노래방 가면 재밌어요. 경상도 쪽에 있는 아가 마이크 잡자마자 서울 아들은 잡아집니다. 웃어봐가지고. 신고 필증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지체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신고한 계약이 어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은 매수인은 등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등기야 이제. 그러면 매매 계약이 원인이 되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등기법이네. 그럼 등기관에게 이 부동산에서 내 명의로 등기하러 왔습니다 할 때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다라고 등기 원인을 정면은 서면에 가져가야지.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죠. 등기 원인을 정면은 서면이 뭐예요? 매매 계약서 들고 가면 등기가 돼요.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인데 매매 계약서만 달랑 들어가면 안 되고 등기법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 가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돼. 검인계약서. 들어보셨어요? 검인은 계약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계약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 검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관청이 시군구청장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기관도 시군구이어서 이미 신고를 해서 시군구청장인 검인기관이자 신고관청이 다 확인하고 신고필증 내줬죠? 다시 검인 받으러 왔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고.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된다. 등기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실제 매매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권한도 의무도 없어요. 등기관이.
등기할 때 필요한 게 금인이라고. 형식적인 요건이다.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만 보고 찍어줘요. 실질적 심사권 없다고 여기는. 여기는 심사해야 하네요. 하잖아. 확인 다 하고 조치 취하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고 필증 발급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1단락이에요. 한 문제. 예? 이게 한 문제인데 저거예요 지금? 요만큼이 한 문제인데 뭐 요만큼 한 문제. 뭐가 나오냐고요? 알 수 없다고요? 봐요. 뭐가 나오는지 봐요. 서명만 한다고? 또는 날인 전자문서로 가는 게 뭐만 가져간다고? 신고서만 가져가면 돼요. 이런 게 두 개 기본 지문. 공동신고해야 한단 말은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서명을 필요. 공동 또는 요거 물어요. 에? 개업 공인사 가 시작하면 누가 신고해요? 당사자 필요 없다는 거. 공동중개한 때 뭐 한다고? 공동신고. 이번 이거 나오겠지. 국가 등 나오면 공동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알겠어요? 뭐 괜히 빨간 거 쓰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흰 게 많이 없다 없기는. 자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해서 들어가 보시라고. 이거 나 부동산 할 때 이거 꼭 하셔야 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전자종이로 신고한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당사 직접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를 직접 쓰잖아요. 부동산에서 직접 쓰든지 전산망에 컴퓨터 띄어서 쓰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할 때 쓰는 전산망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계약서 쓰죠. 그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럼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한 것으로 봐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전산망이 다 전산화 작업이 다 되고 더 발전되니까 이제 종이로 막 쓰고 제출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 소방, 복지 쪽으로 많아야 되지만 앉아서 뭐 발급하고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무인 발급기도 많잖아요 요즘에. 자 보세요 이제. 신고했죠? 신고 필증이 나왔어요. 신고 필증이 나오면 검인 필요 없이 등기 신청하면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뭐만 가져가면 되고? 검인 필요 없고 뭐만 가져가라고? 신고 필증 가져가면서 등기 신청하면 돼. 그러면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신고 필증을 꼼꼼히 보니까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하는 작업이 잘못 기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가지고 등기 신청하는데 신고 필증에 매매 계약한 내용을 신고했는데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돼 나오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등기 하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신고 필증에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정정 신청 제도가 있다고. 신고 필증에 신고사항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 뭐 정정 신청이에요. 두 번째는 신고했습니다. 신고 필증이 하자 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신고 필증 제출해서 등기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기 전이에요. 신청이 전인데 신고했던 내용을 사후에 등기하기 전에 사후에 매도 매수인이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많이 바꾸는 게 중도금 지급일자 뭐 있잖아요.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내용을 바꿨다고. 그러면 신고 필증에는 하자 없지만 사후에 달라졌죠. 달라진 내용대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변경 신고서 제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뭐 한다고요? 변경 신고서 제출. 신고를 했다고 필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103조 위반, 그건 뭐 잘 없지만 103조 위반 뭐
103조 위반 효과가 뭐예요? 무효. 매매계약 무효될 수 있죠? 합의에 이제 채무불이행 해제될 수 있죠? 사기 강박 취소될 수 있죠?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죠? 계약이 깨졌다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고 해제 등 신고서 제출 제도가 있어요. 신고한 다음에 신고 필증의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나면 뭐? 정정 신청, 내용 변경 신고서 제출,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이죠. 짝을 지으시고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서 제출이거나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은 하여야 하는 의무인가 할 수 있는 임의사항입니다. 계속 이렇게 적어요. 요거 이렇게 적을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적겠어요? 할 수 있겠다 적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이걸 잘 틀린다고. 만약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하고 의무상 돌려버리면 정정이 잘못된 거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 위반이네. 해야 한다 해버리면 의무 위반은 제재도 받을 거 아니야. 누가 또 불이익이야? 당사자 불이익이지. 법에서 이중으로 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꼼꼼히 보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네가 진정 신청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답니다. 정정 신청은 변경 신고서 제출,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 정정 신청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등기했어요 하기 전이에요. 신고 필증이 잘못된 부분 적어갈 테니까 고쳐서 재발급해달라 그 말입니다. 신고 필증은 하자가 없는데 바뀐 내용이 있어서 적어갈 테니까 바뀐 내용대로 재발급해달라 그 말입니다. 며칠? 이건 한 7일 정도 가야 될 것 같죠? 무효 취소 해제 신고했죠? 그러면 신고받은 사람이 시군구청장이 확인해봐야 전화해봐야지. 계약이 깨졌습니까? 물어봤죠? 확인서를 주라고. 무효 취소 해제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며칠? 지체 없이. 정정 신청 사유 암기사항. 신고사항 암기사항이다 그랬죠? 정정 신청 사유, 변경 신고 사유 암기사항이에요. 요건 방금 전에 거래 신고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신고할 때는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하죠. 누구 도장이 필요 없었는데, 당사자 필요 없었는데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깨졌잖아요. 지금 깨져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미수인 당사자를 대신해서 해제 신고할 수 있다고. 개공이 해제 신고할 때는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이 대신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도장까지? 당사자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게 두 번째 문제예요. 요만큼 적어서 이거 내용이 얼마 없어서 할만할 것 같아요? 이건 이만큼 적었는데 한 문제 나왔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게 내용이 더 많아요. 암기상 치면 더 많다고. 쉬었다 합시다.